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가고 있고 오후 4시 21분인데 비트코인이 어제에 비해서 조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7% 정도 원화 기준으로 빠지고 있고 2,555만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해외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거듭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의 중단을 지금 깨버렸죠. 이 박스 중단을 깨고 지금 현재 19,380달러 수준까지 2만 달러를 또 깨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요런 반등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17,000 이 저점을 지금 테스트하러 간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 미들 라인까지 지금 침해를 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뚫리면 안 되는 중요한 38선이었는데 이 38선을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꼬리를 굳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갔다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딛고 올린 자리인데 그거를 지금 깨고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구간에서도 봤듯이 여기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도 한 번을 더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딱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7,000을 또 보러 가고 17,000에서도 강한 반등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좀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는 지표가 좀 나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이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도 어제 상당히 좀 내려온 구간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좋은 건데 일단 여기를 또 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전저를 테스트를 한번 하고 반등을 주는 척 했다가 전저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나스닥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조금 여기서 지지받는 구간에서 팍 깨면서 아래로 내려갔긴 했는데 이 나스닥도 결과적으로 이 전저로 그러면 한 번 더 여기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지만 굳이 전저를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 19,30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내려찍고 바로 올려줬어야 되거든요. 올라갈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휩써주고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빠지고 이제 여기서 19,300에서 지금은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가 그럼 바닥을 딛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주려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조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 비트코인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파이넥스 쪽에서 잡아놓은 대규모의 물량, 그리고 뭐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또 트위터가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하면은 다음날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BTC ETF 신청을 반려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7월 6일에 걸려 있었던 건데 미리 앞당겨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조작 방지 및 기타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SEC가 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려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소송을 또 제기하겠다. 그래서 왜 반려를 했냐? 우리는 SEC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고 동의하지 않는다. GBTC와 투자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널드 전 미국 법무장관이자 그레이스케일 법률고문이 이날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이 가격을 이렇게 크게 빠진 상황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이 전체 글로벌 투자 시장 자체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고, 금리 인상이 일단 7월 말에 한 번 더 잡혀 있고 9월 달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머리를 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은 8월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반전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물론 지금 구간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으로 삼아서 여기서 푹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일단 단기 추세 자체는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전저, 여기 딛고 올린 자리를 일단은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이거를 수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중요 지지 라인을 깼을 때 큰 폭의 하락이 내려왔고, 만약에 이번에 여기를 또 테스트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깨고 내릴 확률은 물론 극히 희박하다고는 보지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바닥을 그리는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저런 그림이 안 나와야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7월 13일에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라는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았고, 7월 26일에 또 미국 FOMC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산이 또 남아있죠. 저는 일단 그래서 그 두 개의 최소한 그 두 개의 큰 산을 지나가야지만이 비트코인이든지 나스닥이든 조금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조금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우리가 반등장 약반등이라도 먹으려면 일봉상으로 종가 마감을 양봉으로 쳐줘야 된다. 이 종가를 양봉으로 이렇게 쳐주는, 양봉으로 쳐주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내일이라도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 주고 좀 더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루한 횡보 장세가 당분간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요런 단기 반등 사이클을 먹으려면은 일봉상 양봉이 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 조금 그나마 믿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의 ETF까지 승인 신청이 반려가 되면서 또 투매가 나온 이유도 있죠. 저게 이제 반려하면서 SES 반려하면서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온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때 당시부터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 상당 구간 횡보를 해주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1파, 2파, 3파로 내린 거고, 지금 3파동 자체의 크기가 제일 짧죠. 제일 짧은데 보통은 내려 꽂을 때의 힘 자체가 원래 처음이 제일 세죠. 처음에 내려박을 때 제일 세고, 왜냐면은 가격이 무제한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방으로 꽂는 힘이 약해집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시면 거의 이 땅바닥 구간까지 거의 다 와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땅바닥을 찍는다 해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반등이 터지려면은 최소 8월 정도, 7월 13일과 7월 말에 있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의 두 개의 산을 넘고 나서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추세를 좀 돌려 세우려면은 이 구간에서도 크게 내려박은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면서도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직전에 떨어진 자리 20K 위로만 다시 안착을 해줘도 우리는 요 골파기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힘든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좀 빨리빨리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이라도 주면서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1차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금 단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하고,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 봉으로라도 양봉 마감을 해줬을 때, 이런 식으로 12시간 봉으로라도 양봉 마감을 해줬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 저점을 낮춰놨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뚫기가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반등은 이런 거였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라도 가주고 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이 그림은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저항을 강하게 맞은 다음에 떨어지고 있다. 일단은 이 하락이 어디서 정도에 멈추는지를 봐야 되고, 그 기준은 일봉상의 양봉이 뜨냐 안 뜨냐,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월봉이 마감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도 꼬리가 안 달려주면, 이런 긴 꼬리 있죠. 월봉 3개 음봉째 마지막에는 그래도 꼬리가 좀 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꽉 찬 몸통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도 꽉 찬 몸통이었죠. 이런 꽉 찬 몸통, 큰 음봉 몸통 뒤에는 작은 몸통이 또 붙어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꼬리까지 달리는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래서 이 정도의 음봉 이후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6월 음봉이었으니까 7월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8, 9, 10 정도의 반등이 좀 세게 올 수 있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6월 월봉은 지금 모양새 자체가 너무 안 좋고, 6월이 이런 식으로 꼬리도 없이 끝나면은 7월도 이 관성의 법칙, 내력 꽂는 이 관성을 멈춰 세우기 위한 브레이크 작업이 들어가는 게 7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월이. 그러면 조금 더 밀립니다. 월봉 자체가 좀 더 밀릴 수가 있고, 아니면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확 반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또 이제 7월의 무빙을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본격적인 반등 자체는 8월부터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한 조정 기간이 좀 계속 길어지는 부분, 그리고 날씨도 요즘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꺾여줬어야 되는데 다시 고개를 쳐 올리는 모습,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국제 유가는 서서히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이것도 조금 좋은 그림은 아니고, 하지만 국제 유가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도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면서 알트 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고개를 또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알트코인들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알트코인도 조심해서 신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제 6월 29일에 보시면 1시 28분에 파워레저를 또 300원대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지만, 이후에는 비트가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비트 지금 구간 지지 못 받으면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매수한 코인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익 본 거는 영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파워레저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은 나와줬죠. 파워레저도 올라는 왔지만 지금 비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또 밀리는 모습. 근데 일단 파워레저도 비트가 밀리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안 밀리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위로 뭔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레저도 조만간에 비트가 어느 정도 하락세만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파워레저는 한번 강하게 위로, 그래도 600원까지는 한번 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 빠지는데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양봉까지 띄워주고, 지금 불과 몇 분 전에도 비트코인 좀 크게 빠질 때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비트가 조금만 반등 나와도 세게 올라갈 코인이 파워레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아직은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크게 비트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코스모스 같은 코인들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가 빠지는데도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코스모스. 그래서 비트가 좀 빠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일단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와줬던 그런 반등에 대한 부분을 전부 조금 반납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런 샌드박스 같은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생태계를 늘려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닥을 딛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고 옆으로 기다가 양봉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면, 일봉상으로 양봉이 이런 알트코인들도 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한번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양봉이 뜨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이런 것도 눌리는데, 지금 솔라나도 많이 눌리죠. 눌리는데 좀 눌리면은 진입을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찍고 한번 올랐다가 한번 더 찍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원래 올라갈 때 이런 쌍바닥을 그리는 거는 거의 국룰이다시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쌍바닥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양봉이 떠줬을 때 우리가 진입 시점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저 손절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 코인들이 쌍저가 나오는지
쌍바닥을 찍고 도지 같은 경우도 도지도 여기서 세게 올리고 100원 찍고 좀 눌리다가 이런 식의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쌍바닥. 지금은 쌍바닥을 기다려야 될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코인들이 일단은 직전의 바닥을 기준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옆으로 기냐, 옆으로 기는 이런 수평 무빙이 나오냐, 그 다음에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우리가 또 진입해서 반등을 한번 좀 먹을 수가 있고, 그 지점은 아마 조금 길게 지켜보면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게 거의 보름 동안 올린 거죠. 지금 보름 동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보름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정도 이후에 또 매수 타점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발란치 이런 것도 올린 거 다 내리고, 웨이브 같은 코인도 올린 거를 지금 다 내렸기 때문에 얘도 내려오고 옆으로 기다가 한번 쏘죠. 기다가 한번 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진입 시점을 고려해서 진입해보는 방향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좀 더 내려오고 좀 더 눌려주고 좀 더 차트가 옆으로 길 때를 우리가 진입 시점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좀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비트가 안정되고 지금 추세를 좀 돌려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어쨌든 지금이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한 번 더 지하실은 갔다 온다라고 해도 그거가 이제 마지막 개미 털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자리가 이 자리죠. 335원 정도, 여기를 지금 올리기만 하면은 내려오고 맞으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뚫을 때 355자리를 파워레저가 돌파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은 조금 크게 먹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추세 자체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는 거고, 다만 비트랑 조금 무관하게 펌핑을 주는 코인들이 김치 코인이나 잡 코인들이 비트랑 좀 무관하게 펌핑을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요런 코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노려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잡 코인들 최근에 보시면 스트라티스나 파워레저, 하이브라든지 카바라든지 제로엑스, 이런 잡 코인들이 지금 쏘고 내려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 좀 더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비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메이저가 쏘기 전에 알트들이 먼저 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단기로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에 맞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매에 동참하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의 상승 전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모두가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단지 바닥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총은 고점 대비 70%가 빠졌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11%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은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의 절반 수준이고, 상승 전환을 위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총알이 장전이 돼 있다. 250억 달러면은 32조입니다. 32조 원의 총알이 지금 거점 매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가 좋은 뉴스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찐 바닥이었으면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수준이 팍 줄고 비트코인 매수를 하려는 그런 매수세 자체가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아직도 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2조의 현금이 아직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32조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매수 자금이 확 줄어들 때가, 그때가 찐바닥이다. 그때를 바닥을 잡아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7,000대에서도 이 32조에 대한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라는 거죠. 15,000, 16,000, 14,000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거냐. 그럼 여기서 좀 더 빠졌을 때 얘네들이 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저 정도로 들어오면은 저게 그냥 생 1대1 비율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쟤네들도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잡죠.
32조면은 10배 레버리지 치면 320조입니다. 거래소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험해수를 긁으면서 위로 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험해수 긁기 전에 현물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험해수를 긁어서 5배 이상 더 펌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수 공매도의 원리죠. 빌 공짜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주식과 다른 점입니다. 주식은 정확한 유통 수량, 거기에 대해서 물론 레버리지를 칠 수 있지만은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처럼 막 100배씩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트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자체가 거의 100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싶을 때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그냥 막 써가지고 막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또 숏을 잡고 던지고, 여기서도 숏을 잡고 던지는 거. 그러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저 32조의 매수 자금이 10배 레버리지만 쳐도 320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497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400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30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가격 자체가 못해도 2~3배 정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얘네들이 15,000에 들어온다. 15,000달러에 들어오면은 딱 2배만 올려도 3만. 근데 얘네들이 2배만 올리진 않죠.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배 이상 올릴 건데, 그러면은 15,000에서 3배를 찍으면 45K, 45,000달러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어올 매수가,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가가 아직 오지 않았고, 모든 바닥에서는 한번 바닥 찍기를 크게, 코로나 때도 여기서 심하게 바닥을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역대급 거래량을 찍으면서 얘네들이 가격 자체를 이후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펌핑을 시켰고,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는 펌핑이 다 거품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거품이 다 빠지고 있죠. 거품이 빠질 대로 빠지면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머니 사이클입니다. 머니 사이클이고, 특히나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가 모를 때가 상상 이상으로 좀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가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코로나 때 가격이 빠진 게 10,000달러 부근에서 4,000달러까지 빠졌을 때, 반토막을 넘어서 10,000에서 5,000이 되는 거 이상으로 빠졌을 때 극도의 패닉셀이 나오고, 그 패닉셀을 대규모로 세력이 받은 이후에 그레이트 랠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물론 저는 비트코인 17,000달러라고 하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금을 대규모로 준비해 놓고 있는 이런 세력들도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규모로 더 치고 올려줬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32조 원에 대한 현금이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저점 잡기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은 시점의 문제다.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언제 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얘네들이 방아쇠를 당기고 이 250억 달러 32조 규모의 총알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그때가 진정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도 일단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디레버리징, 차입 상환 및 부채 감축 사이클이 끝에 다가워졌다. 곧 디레버리징이 끝날 수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업계 다수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는 놀랄 일은 아니다. 과거 더 높은 레버리지를 썼던 업체가 특히 위기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3에로 캐피탈 같은 얘네들이 전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일단 지금 FTX 같은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기업들이 업계 전반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고, 벤처 캐피털도 암호화폐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조만간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JP모건에서도.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최근의 하락장, 그러니까 엄청난 대출 레버리지 상태, 뱅크런 상태, 3에로 셀시우스, 이런 게 전부 다 큰 위기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대 리스크는 바이낸스랑 테더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둘 중 하나라도 악재 터지면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바이낸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물 거래소고, 테더는 지금 또 이 바이낸스에서 가장 주력으로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자체 콜드월렛 5개,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7%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거고, 또 테더도 지금 USDC 서클사의 USDC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더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거대 고래들에게서도 조차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은 연말 28,000달러 정도는 회복할 거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랑 굉장히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쪽이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금에 비유할 수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다이아몬드에 가깝다. 또 이런 분석을 했고, 연말에 28,000달러 빨리 가져야겠죠. 연말까지 물론 가주면은 좋겠지만 28,000이면은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뭐 연말까지 여기까지 간다. 연말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35K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트리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32조 정도의 매수 자금이 시장 매수로 좀 들어와 줬을 때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모두 위험 자산으로 얘네들을 취급하고 있다. 근데 사실 주식이 반등을 하면은 암호화폐에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스닥이 일단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맞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 17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인데 지금 얼추 여기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올린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충분히 이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는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는 기미가 보였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좀 중요하게 지지를 받고 여기서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 자체를 지금 이탈이 나왔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탈은 안 했습니다. 여기서 딛고 크게 올린 자리를 다시 왔지만 이탈은 안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이탈이 안 나왔죠. 여기가 이제 1043달러인데 지금 이더리움이 1057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비트의 차트 모양보다는 이더리움의 차트 모양이 그나마 낫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알트들은 요새 또 이더리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비트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반등 형태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우리가 예상은 다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 그레이스케일 쪽의 ETF는 좀 힘들지 않겠냐. 가격도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 조금 불안정한 요소들이 또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SEC의 승인은 조금 당연히 안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봤었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졌고, 근데 어쨌거나 미국 상원의원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 법안 자체가 현물 쪽 승인에 대한 권한 자체를 SEC가 아닌 SFTC 쪽으로 옮기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의 하락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재료는 어쨌거나 현물 ETF의 승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르면은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떨어질 것이고 아마 그때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브레이크를 과연 또 잡아줄 거냐, 빨리 일봉상이나 12시간 봉으로라도 양봉이 하나 띄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뭐 빠져봐야 크게 빠질 수는 없다. 설사 전저점 직전에 이제 최고 전저점 17,600달러를 이탈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것도 좀 힘에 부치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때 고점에서의 움직임이 있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굳이 바닥을 한 번 더 내렸다가 휩소 무빙으로 상방 주는, 여기서도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고 한 번 더 내려가는 척 하다가 휩소 무빙 이후에 올려치는,
이런 무빙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알트들은 조금 자리를 지켜주는 코인이 그래도 있고, 아직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만큼의 안 좋은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는 있지는 않다. 그렇게 따졌을 때 비트가 투매가 나왔을 때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반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좀 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측해봐야 되는 그림 자체는 이때의 리버스 버전, 반대 버전이겠죠. 여기서 찍고 한 번 더 가는 척 하다가 올리는,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은 조금 멘탈을 좀 가다듬고, 비도 오는데 한번 건강 관리,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난관을 같이 한번 조금 헤쳐나가 보시죠. 여러분들, 저는 반드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등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 약 250억 달러, 32조 규모의 총알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알이 시장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크게 먹을 기회가 온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장 상황을 체크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 더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좀 해준 구간에서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